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애를 낳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정말 얼마나 나쁘면 IQ가 2자리가 안 되길래 애를 낳는 거겠죠? 정말 애를 낳아서 기른다는 거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재는 게 많은 걸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애를 낳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머리가 정말 얼마나 나쁘면 IQ가 2자리가 안 되길래 애를 낳는 거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네요.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생 현상은요, 진화생물학자인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진화적 적응 현상이에요. 주변에 먹을 게 없고 주변에 숨을 곳이 없는데 거기서 그냥 새끼를 막 낳아가지고 그 주체 못하는 그런 동물은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기 대단히 힘들죠. 윈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딘버그 대학의 교수였는데요. 새 연구 분야에 아주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교수였는데 이분이 60년대 중반에 책을 한 권 내셨어요. 동물들의 분포에 관한 책을 내셨는데 그 책 한 권 때문에 진화생물학 역사의 가장 바보로 추락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굉장히 풍요로운 해에는 그 새들이 다 먹을 거 많으니까 우리 이번에 알 좀 많이 낳읍시다 이래갖고 다들 알을 많이 낳고 잘 길러갖고 내보내는 거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알도 덜 낳고 뭐 이래서, 그러니까 집단 수준에서 그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집단은 그런 개체군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개체군은 잘못하면 절멸한다, 이런 설명을 내린 거예요. 이게 이제 조지 윌리엄스 교수나 리처드 도킨스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선택은, 집단 수준에서의 선택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책으로 반박이 되면서 그 당시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의 포괄적합도 이론이 나왔고,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나 조지 윌리엄스나 저 같은 사람이나 지금 대부분의 동물행동학자들의 설명은 알을 적게 낳는 게 아니라 결국은 키워내기 힘들어서 자원이 풍족한 해에는 낳은 알들이 대부분 다 부화해서 새끼가 돼서 어른이 돼서 날아나간 거고, 굉장히 안 좋은 시절에는 키우는 과정에서 이제 부화도 안 되고 죽는 아이도 생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둥지를 떠나는 새끼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체 수준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 그리고 환경이 얼마나 받쳐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그걸 집단 수준에서 이게 뭐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데 뭐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과연 키워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한 개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게들 지금 다들 고민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 고민 끝에도 애를 낳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애국자시죠. 얼마나 고마워요. 힘들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그 행복을 누려보겠다라고 과감히 그 출산을 하시는 분들, 결과적으로 애국자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은 정말 애를 낳아서 기른다는 거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 정도면 애 낳고 살기 괜찮은 나라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참 풀기 어려운 숙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어르신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그냥 애는 낳으면 알아서 큰다라고 그러셨어요. 저희 때는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저희 세대는 제 생각에 제 주변에, 적어도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동계산을 하는 분을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무계획이었죠.
집이 있는지 뭐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자.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냥 그런 막연한, 우리가 그런 용어, 그런 표현을 써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그냥 좋으면 결혼하고 그냥 같이 고생하는 거지. 고생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너무 계산이 많잖아요. 결혼 비용에서부터 계산을 시작하시니까. 예식장 얻는 비용, 뭐, 그날 꽃 장식하는 비용,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언젠가는 다 벌고, 준비한 다음에 결혼하겠다, 이러니까, 그런 날이 잘 안 오는 거죠.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학생들이 상담을 많이 하러 올 거 아닙니까? 유학 가겠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랑 비슷한 경로를 겪은 학생들이 많아요. 공부 안 하다가 이제 뒤늦게 유학이라도 가볼까. 그런 학생들에게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해야 되죠. 장학금을 못 받을 텐데 어떻게 가겠느냐.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답을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서 한 1, 2년 돈 벌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 대답은 언제나 꿈 깨라 였어요. 돈 못 모아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 유학비를 스스로 만들겠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을 모은다는 게 젊은 시절에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일단 결혼을 못 하는 거죠.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어서 그걸 모은답시고 계속 살고 있는데 거의 모아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불안해지고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뭐 내가 꼭 결혼하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자, 이러다 보니 너무 계산을 많이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된 건 아닐까. 결코 과학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저도 아는데 그냥 옛날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현명해진, 너무 지나치게 똑똑해진 계산을 할 줄 아는 세대의 불행이 아닌가. 상황이 이렇게 나쁘면 고등동물들은 스스로 새끼 낳는 거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동물에서는요, 태아가 자라다가 엄마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엄마가 그 태아를 그냥 재흡수를 하는 그런 능력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진화의 역사에서 어느 순간에 그런 능력을 상실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나무 뒤쥐라고 부르는 트리슈라고 부르는 종이 있는데요. 그 동물은 아마도 영장류가 진화하는 그 길목에 있었던 동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동물도 역시 재흡수하는 이걸 잃었는데, 그 동물은 그래서 일단 낳고 자기의 지위가, 사회적인 지위가 별로 높지 않은 엄마들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자기 새끼를 먹어치웁니다. 왜냐하면 어영부영 하다가는 다른 서열이 높은 암컷이 먹어치우니까. 그래서 내가 낳은 새끼도 나에게는 에너지 순환 차원에서 내가 빨리 먹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거는 이 사회에서 내 지위로 봐서 내가 이 새끼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지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진화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그걸 어영부영하고 못 먹은 엄마는 다음 임신에 실패하지만 빨리 먹어치우는 엄마는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지위도 좀 올라가고 다시 임신하고 새끼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지적으로 진화를 굉장히 많이 한 동물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계산을 미리 할 줄 알게 된 거죠. 지금 대한민국 저 젊은 층의 기준이, 수준이 제대로 된 좋은 환경에서 내 아이를 키우고 싶다 하는데 그 기준이 조금 지나치게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거의 모든 게 완벽한 상황을 우리가 기준으로 이렇게 삼고 있어서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아이 낳기를, 결혼하기를 굉장히 꺼려 하는 거죠. 출산이 개인 여성한테도 도움이 되는지, 몸만 상하는 건 아닌지
진화적으로 산후 우울증도 혹시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 실제로 출산이라는 건 참 여성한테 어마어마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잖아요. 출산을 겪고 난 다음에 생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게 변하잖아요. 여성에게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남성의 입장에서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제 아내가 이렇게 배가 불러서 이럴 때는 진짜 매일같이 마음이 이게 내가 낳는 방법은 없나? 차라리 내가 배고 있으면 나는 그래도 체격도 좀 더 낳고 힘도 세니까 나는 견뎌낼 것 같은데 이게 뭐 못 견디는 걸 보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산이라는 건 사실상 여성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에요. 국가가 또는 남성들이 이런 저출생 시대에 당신들은 왜 애를 안 낳아주는 거야? 나라 망하기를 저 고사 지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자격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엄청난 희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저는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남성들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변신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 제 경우에는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대학 교수다 보니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에 비하면 제 시간을 제가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넓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교수회의에 종종 저는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니까. 교수회의에서 선배 교수님들이 그냥 대놓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누라도 없어? 심지어는 학생들도 강의 평가에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저 교수는 마누라가 없나 보다. 애 보느라고 학교 일을 제대로 못한다. 제가 애 보느라고 학교 일 못한 거는 제 교실에 제 아들을 데리고 온 게 3번 있었는데요. 아빠 강의하는 동안에 아빠를 절대 방해하면 안 된다. 근데 딱 한 번 화장실에 가야 된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잠깐만 용서해달라. 그리고 제 아들을 안고 화장실로 뛰어서 가서 화장실 용변 보게 하고 데리고 오는데 딱 한 2분 30초 걸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강의 평가에 한 6, 7명이 썼더라고요. 집에 가서 애 낳아봐라. 그게 그 당시 대한민국 대학의 수준이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남성들 요즘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잘해요. 아이도 다 챙기고 특히 저 길에 나오면 거의 아빠들이 지금은 다 하잖아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거다. 이 관점이 계속 유지되는 한 저는 대한민국의 출생률 올라갈 가망성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데 남녀 차이 전혀 없습니다. 남자가 집에서 못할 일은 아이를 낳는 거 하나 빼놓고는 남자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 웃기지 마세요. 남자가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저귀 갈고 모든 거 전 다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출생률이 제일 높은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아이 키우는데 굉장히 편안한 도시가 됐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자기 애들 키우는 거는 너무 잘한 거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래서 세종시는 지금 계속 출생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모든 도시가 세종시처럼만 하면 그냥 저절로 오르는 겁니다. 상황만 조금만 좋아지면요, 낳지 말라 그래도 낳습니다. 번식을 못하게 막는 게 무지무지 어려운 일이고요. 번식을 하게 내버려 두는 건 무지무지 쉬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인식한 게 조금 너무 늦었습니다. 이 나라가 아이들이 크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로 만들게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사회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줘야, 거기에는 교육제도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아이만 낳으면 그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크고, 우리는 부모로서 그 잘 크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살 수 있겠다.
이 그림이 그려져야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개혁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길러보는 그 기쁨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일 겁니다. 내 자식을 내 손으로 키워본다는 이 희열은 이 세상 어느 거하고도 못 바꿉니다. 네, 오늘 제가 뭐 넥타이까지 매고 그동안의 제 껄렁껄렁한 이미지를 한번 쇄신하는 기분으로, 주제도 좀 뭐 어떻게 보면 심각한 주제죠. 그래서 좀 긴 숨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심각한 얘기도 제가 제법 할 줄 압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I love you.